그 젊으신 분들은 이제 우리 춤이라는 것을 잘 모를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일단 통상 알고 있는 거는 뭐 한국 무용, 뭐 그리고 그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쓰는 건 한국 무용이고, 그 외국에서는 발레라든지 현대 무용, 요즘 뭐 스트리트 댄서 뭐 이런 것도 있고 있는데, 그 춤은 그 서양이나 동양이나 우리나라나 일본 이런 걸 떠나가지고 춤이라는 것은 거의 그 어떤 그 장르가 어떤 하는 그게 달라서 그렇지 거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춤을 해가지고 이게 뭐 어떤 내용 있는 게 아니고 그 몸짓이라 그래요. 몸짓, 그 몸으로서 표현하는 거,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는데 그 표현은 기법이 다르고, 그리고 또 어떤 음악을 가지고 하느냐, 뭐 여기서 따라서 약간씩 이제 변화가 있는데, 그 뭐 제가 이게 그 뭐 학문하는 그런 춤꾼이 아니고 그는 무용하고 평론하는 사람들고, 저는 이제 몸으로 하는 그 몸짓을 하는 춤꾼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한 40 넘게 춤을 췄는데, 저도 우연히 어릴 때는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유명한 그 아티스트가 있는데, 그 영화를 보러 가지고 그 영화 1시간 반 보는 동안 꼼짝을 못 했어요. 온몸이 전율이 일어나가지고, 그게 이제 어릴 때 제가 한번 느꼈던 거고, 그리고 그러고는 뭐 어릴 때 우리 뭐 1년에 한 번씩 그 뭐 소풍을 갑니다. 소풍 가면은 거기서 뭐 장기자랑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그때 뭐 저희들도 어릴 때 고등학교 때 이럴 때 보면은 춤이 막 디스코부터 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 춤이 있는데, 뭐 따로 안 배워도 저는 한 번씩 보면은 다 따라하고 해가지고 좀 약간의 기가 있다는 그 정도만 느끼다가 대학에 우연히 갔다가 신입생 환영회 때 그 탈춤이라는 게 있습니다. 춤의 종류가 있는데 그 탈춤이라고 있는데, 그 탈을 쓰고 추는 춤입니다. 그 탈춤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탈이란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아프면은 뭐라 그래요? 탈났다 그래요. 탈났다 그러고 하는데 그게 탈입니다. 탈인데 바가지를 쓰는 이 탈을 얼굴에 쓰는 가면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우리나라는 그 가면을 쓰고 춤을 추면서 그 어떤 나쁜 거, 아픈 거 이런 것을 이제 다 해결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그 탈춤에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탈춤을 하다가 그때부터 해가지고 40 몇 년 동안 지금 춤을 추고 있는데, 이 춤은 우리나라 뭐 외국은 모르겠어요. 외국 뭐 내가 전공 안 해서 그 모르는데, 우리나라의 춤은 그 굿, 이게 뭐 또 종교만 하는지 몰라도 굿에서 나왔습니다. 굿에서. 저는 이제 제가 느끼는 대로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것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전에 그 제를 지내면은 그 굿을 하게 되면은 그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제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발전해서 연극으로 하고, 그 연희하는 것은 연극으로 하고, 노래는 그 소리라는 것은 이제 뭐 우리 노래로 가고, 몸짓은 춤으로 가고, 이런 이제 저희들을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게 또 맞는 것기도 하고, 예전에는 뭐 따로 뭐 춤이 있다든지 이런 것도 없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원래 우리나라에도 그 춤을 췄으니까 보통 보면 우리가 아는 거는 궁중무가 있고, 그렇게 궁중에서 추는 어떤 그런 춤이 있고, 그리고 민속무가 있고, 그리고 이제 탈춤이 있고, 우리나라는 요 정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중무는 여러분 뭐 잘 아시면 뭐 춘행무라든지 처용무 뭐 이렇게 궁중에서 정원과 더불어서 그 춤을 추는데, 그거는 주로 외국 사신들이 온다든지 뭐 큰 날에 잔치가 있다든지 이때 하는 춤이 이제 정학을 맞춰서 하는 게 어떤 그 궁중무인데, 그는 화려하고 그리고 주로 이제 여자들이 하는데, 근데 거기에서 춤을 가르치는 사람은 꼭 남자였어요. 남자가 그 춤을 가르치고 했고, 그리고 이제 민속무는 각 지역에 여러 가지 그 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진주에 가면 진주 건무가 있고, 뭐 성정무가 있고, 총령에 가면 성정무가 있고, 그리고 각 지역에 가면 살풀이라든지 도살풀이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민속무가 있고, 그 토속적인 무가 있고, 그리고 이제 한 갈래가 탈춤입니다. 탈춤인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다 다른데, 제가 느끼는 거는 다 똑같다. 어떻게 그 춤을 표현하느냐 방식과 음악이 달라서 그렇지, 근데 끝에 가면 다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춤이라는 것에 어떻게 표현하면
뭐 어렵지만 어렵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몸으로 느끼는 거니까 이게 말로 표현도 못하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고 있지만은 이게 어려운 게, 이게 소리는 그냥 이렇게 하면 느는 게 눈에 보여요. 소리 같은 판소리나 민요나, 또 자기가 안 맞으면은 막 중간에 그만두고 끝내버리니까 관계없고, 그리고 또 이제 뭐 풍물, 요즘 한참 많이 하는 풍물, 사물놀이 이런 거는 좀 이게 배우면은 한 달, 두 달, 석 달 하면은 이게 표가 좀 납니다. 또 하는 사람도 좀 내가 좀 되네, 가락을 칠 수 있으니까. 특히 이제 북을 치고 하면은 이게 금방 되는데, 이 춤은 참 이게 올라가기 이게 참 잘 안 보여요. 어릴 때부터 예를 들고 우리 어릴 때는 그 무용 학원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고전 무용이라 가지고 많았어요. 그게 무용이라 해가지고 할 때, 그때는 어릴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한 친구들은 뭐 건너로 따라가는데, 일반 사람들이 뭐 성인 고등학교 때 뭐 대학생들 해가지고 춤을 가르쳐 보면은 이 춤이 그 풍물 배우는 애들은 한 6개월 하면은 공연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 춤은 1년 2년 해도 이 춤을 잘 못 추니까 지금 그 전공하는 사람들 이외에 탈춤을 하다가 지금은 전국에 있는 탈춤반이 다 없어졌어요. 거의 전국에 한 서너 군데 빼놓고는 지금 탈춤이 다 없어져요. 예전에는 각 대학에 뭐 동아리가, 우리 그때는 썩 그러거든요. 동아리에 각 대학에 꼭 하나 내지 두 개 다 있었어요. 전국에 대학에는. 그런데 지금은 거의 다 없어지고, 대구에는 지금 계명대학교만 좀 살아있고, 드문드문 뭐 교대 그 학생들이 한 번씩 배우는 거, 이런 거 이외에는 그 춤이 잘 안 세지고, 그리고 좀 어렵다 보니까, 그리고 또 가르치는 사람도 잘 없고 하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춤은 보기에는 좀 남 보기에는 쉬운데 좀 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거 하고, 그렇지만은 해보면은 이게 느끼면 이게 쉽게 또 재미가 있어. 더 깊은 그 풍물이라는 이거보다 좀 짜릿한 게 있습니다. 짜릿한 게 있어가지고, 이 춤은 좀 하는데 저희들도 지금 제일 문제가 춤을 출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게 또 좀 제일 차이가 나는데, 지금 뭐 젊은 사람들은 뭐 영화, 요즘은 인터넷 뭐 이쪽으로 다 빠지고 하니까 이 춤 쪽으로 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따오기 보존에도 있고 합천 반말의 왕도 있는데, 지금 젊은 사람들이 없어서 지금 명맥을 유지하기도 곤란하고 좀 그렇습니다. 이 춤은 우리나라 춤은 저희들 하는 거는 탈춤과, 저도 탈춤을 시작해가지고 지금 하는 거는 우포 따오기 춤이라고, 우리나라에 저희들 이제 그게 다 그냥 뭐 정리 다 하다 보면 뭐 시간이 없으니까, 춤의 장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걸 다 제가 뭐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고, 저희가 추는 춤에 중심을 해가지고 우리 민속 춤 중에서 그 따오기 춤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그 우리나라에 학춤이라고 저 남자들이 주로 많이 추는 예전에 남성무의 춤인데 학춤이 있습니다. 학춤이라는 이게 민속 춤에 이제 나오는 하나의 그 춤 종류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궁중무에도 학춤이 있고, 그건 학무라 그러죠. 근데 거기는 학의 형상을 쓰고 들어가서 무희가 정확히 장난에 맞서 춤을 추는 그런 학무라고 있는 그건 궁중무고, 민속무에는 동네 학춤이라고 동네 지역에 있던 동네 지방에 이제 양반들이 추는 춤인데, 옛날에 갓을 쓰고 큰 도포를 입고 춤을 추니까 학처럼 너무 괜찮다 해가지고 만든 게 동네 학춤이라고 불렸다고 뭐 이렇게 이야기 전해지고 있는데, 정확한 건 뭐 제가 자신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 동네 학춤이 있었습니다. 동네 학춤이 있고, 그 다음은 양산 학춤이라고 해가지고, 양산에 있으면은 통도사에 거기에 있는 스님이 췄다는 그 양산 학춤이라고 있고, 울산에 울산 학춤이 있고, 그리고 좀 요즘은 뭐 동네에서 조금씩 만들어서 하는 또 학춤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그리고 같은 유사한 춤이 이제 따오기 춤입니다. 이 따오기 춤은 본래 그 창녕 지역에 우포란 늪이 있습니다. 천년 만년 늪이 있는데, 거기는 비가 오면은 그 창녕 일대가 다 물에 잠겼어요. 그 물에 잠겼다가 비가 끝나고 나면 물이 빠지면서 물이 거기 남아 있어요. 그게 늪이에요. 늪인데 그게 옛날부터 그게 늪에 있을 때 낙동강이 범람해서 거기서 늪이 되었다가 빠지면은 거기서 항상 늪이 있으니까 늪에는 많은 고기라든지
어패류라든지 이런 것도 있으면은 그것을 먹기 위해서 조류들이 새들이 많이 날라왔답니다. 예전부터. 그래가지고 거기는 소항마을이라고 해가지고 학이 옛날 놀고 두루미 뭐 이런 게 이제 철새들이 와서 그 놀다 가다 보니까 그것을 말이 많았는데 그것을 제가 춤을 따오기 춤이라고 제가 만든 춤입니다. 본래 저도 학춤을 하다가 따오기라고 해가지고 본래 우리나라에도 그 중국에서 우리나라 왔다가 일본 갔다가 이런 철새예요. 이게 따오기가 철새였습니다. 철새. 텃새와 철새가 있는데 그 텃새는 그 지역에서 계속 사는 그 새고 철새는 계절 따라 날이 추우면은 남쪽 집안으로 중국 쪽으로 갔다가 또 여름 되면은 더워서 우리나라로 왔다가 일본 갔다가 이렇게 하는 그 따오기가 철새였습니다. 철새였다가 우리나라에 77년도에 따오기가 멸종이 됐습니다. 그 38선 그 비무장지대에서 77년도에 그 발견되었다. 그 다음 그 이후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완전히 멸종이 되었다가 90년도 좀 해가지고 90년도에 그 이명박 대통령이 중국과 교류하다 보니까 중국에 있는 따오기 한 쌍을 우리나라에 선물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따오기를 복원을 시켰습니다. 장령 납지에서 따오기를 복원시켜서 올해까지 두 번을 40마리, 80마리를 야유로 방사를 했는데 지금 거의 반 정도가 살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그 94년도부터 맞죠? 2014년도부터 날짜가 모르겠는데 2014년도부터 제가 우포 따오기 춤이라고 제가 그 따오기를 보존하는데 기념을 해서 제가 춤을 추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따오기 춤을 제가 보급을 하고 있고 장령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본래는 그 동네 학춤에서도 예전에는 그 선생님들이 아주 춤을 참 멋있게 참 했었는데 그 주로 이게 뭐 이래 또 남녀를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은 또 남자들이 선이 굵습니다. 선이 굵어서 크게 춤을 추고 여성들은 좀 이렇게 아기자기하면서 부드럽게 춤을 추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학이 남자들이 그렇게 도포를 그렇게 갓을 쓰고 도포를 입었다 그러면 남자들이 춥겠죠. 그 남자가 크게 춤을 추는데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춤은 이 하는 게 없다 보니까 그걸 전수받는 분들이 여성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은 여자분들이 많이 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춤이 많이 부드러워졌죠. 예전에는 춤이 선이 굵고 큰 춤이었는데 지금은 좀 부드럽고 좀 넘어갔는데 예전에 그 김덕명 선생이라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 춤을 보고 아내가 이 길을 접어들었는데 그분이 춤을 출 때는 정말로 어떻게 표현을 못할 정도입니다. 춤 한 자락 가는데 뭐 표현 못할 정도의 그 춤을 보고 제가 반했는데 그 보통의 발레나 뭐 이런 춤을 보고 우리의 무용인이라 보면은 주로 이제 어깨와 팔 이렇게 춤을 추는데 저는 생각하기에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춤을 표현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특히 그분은 얼굴로서 춤을 췄습니다. 얼굴에서 한번 싹 웃어주면은 그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막 넘어가고 뭐 전부 다 입을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춤을 추고 있는데 그 우리나라에는 그 미롱이라고 이 미롱의 뜻은 춤의 극치, 춤에서 아주 올라갔을 때 자기도 모르게 살짝 입꼬리에 올라오면서 살짝 미소 짓는 게 미롱입니다. 그 춤의 극치에서 나오는 춤. 근데 그걸 알고는 있죠. 그래 일부러도 그 춤을 춰서 웃는데 그런데 저도 이 따오기 춤을 추면 집중하다 보면은 그게 없어졌어요.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좀 웃어야지 하는데도 나도 모르게 춤에 집중하다 보면은 그냥 그대로 가는데 아직까지 미롱까지는 제가 아직 수준이 안 돼가지고 저도 언제 미롱을 한번 하고 그만둬야 되지 싶은데 이 미롱 하기가 참 어려운데 미롱에 가기까지는 뭐 연습을 하고 연습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춤에 어떻게 빠지드느냐 빠질 때 그때 한딱 왔을 때는 이게 나오지 싶어요. 근데 아직까지 제가 그걸 못하고 있는데 제가 미롱이라는 연극도 하고 했는데 어렵습니다. 어렵고
제가 이게 살면서 춤을 보면서 한 4분 정도의 춤을 보고 제가 반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김덕명 선생의 한량무 하고, 그리고 고성 옛날에 그 허정복 선생이라고 있는데, 그분은 춤을 추는데 얼마나 춤을 크게 추는데 팔을 탁 벌리고 그냥 하늘 보고 이렇게 추는데, 저희들 밑에서 앉아서 춤을 추는데 산이 하나 이래 슥 갔다가 뭐 움직이는 거예요, 산이. 그리고 옛날에 김숙자 선생님, 도살풀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탁 추는데 춤을 그냥 아무도 없어요. 그냥 와서 호흡만 합니다. 네, 춤을 추면 호흡을 한다는데, 호흡을 하게 되면 어깨가 한번 턱 치는데 그냥 조용히 서서 그냥 춤을 추면 탁 와서 쿵 하는데, 이 쿵 하는 게 쿵이 아니고 막 저 가슴을 쿵 소리 나도록 그런 느낌을 받아요, 김숙자 선생님. 그리고 예전에 그 80년대 한창 좀 치우기 어려울 때 그 서울대학교 이해주 선생이 바람의 춤 해가지고 그냥 몸짓으로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춤 한 4분 정도 제가 그 춤을 보고 아주 감명받은 날인데, 그분만큼 저도 끝나기 전에는 그 정도 해야 되는데 그 정도 할지 안 할지 모르겠고,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제 이 춤은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다 표현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마음까지도. 그리고 뭐 한국 예전에는 고전무용, 지금 한국무용도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고전무용 해가지고 그냥 그 뭐 부채춤, 살풀이, 뭐 장구춤 주로 이런 걸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국무용이라고, 요즘은 학교에서도 한국무용으로 다 바뀌었는데, 한국무용은 지금 거의 현대무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춤사를 가지고 표현을 하는데, 예전에는 고전무용을 할 때는 그냥 우리 춤 아름다움만 추고 그냥 뭐 꽃길을 걷다, 뭐 섬에서 뭐 부는 바람이 어떻고 이런 춤을 추고 그렇게 하면 주로 뭐 이제 우리 춤과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한국무용 하면서 그 주제도 많이 달라졌고 표현 방식도 거의 많이 바뀌었어요. 그냥 현대무용과 한국무용 그렇게 요즘은 차이가, 요즘 보니까 그 젊은 친구들 하는 게 한국무용 하는 친구인지 그 현대무용부터 그렇게 발레를 하고 현대무용을 배워서 하는 그 표현하는 거하고 거의 뭐 유사하고, 그냥 뭐 그냥 젊은 친구들 하는 거 보면은 그 뭐 모르겠어요. 저는 차이가 없었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춤이란 것이 이제 많이 달라졌죠. 예전에는 무조건 고전무용, 한국무용인데 지금은 그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워낙 많다 보니까 표현 방법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표현합니다. 표현하고 얼굴 표정 하나, 손끝 하나, 발끝 하나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거기서 하는 게, 저희들은 이제 우리 쪽에 있는 사람들은 저는 호흡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호흡에서 그냥 가만히 있을 때와 호흡을 했을 때와 이런 큰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그 시작하기 전에 그 제 공연하는 거 보면은 이 동영상을 찍어 놓으면은 이 표가 안 납니다. 왜냐면 내가 호흡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게 손끝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해서 호흡을 해서 어떻게 가는지를 모르니까, 발 디디면 어떻게 하는지 안 보이는데, 바로 앞에서 보게 되면은 그 호흡하는 거, 그리고 발을 어떻게 딛고 거기서 어떻게 내려가고 하는 이런 게 이제 느껴지면 좀 감동이 좀 많이 달라지죠. 그 춤은 자기의 생각을 몸짓으로 표현하고, 그리고 눈썹 하나, 예를 들어 가지고 옛날에 공옥진 선생님이 계셨는데 곱차수 춤을 추는 분이에요. 그래 이래 서 있다가 이래 가지고 옷 뒤에다가 말아 예면서 곱살을 만듭니다. 그래 하면서 그때부터 이 얼굴 하나가 그냥 가만히 서서 얼굴 눈썹 하나 움직이고 입 하나 입술 끄덕거리고 미소 지으면서 하는, 근데 그게 너무나 큰 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춤이라는 것은 꼭 춤을 추는 게 아니고 마음과 몸과 호흡이 해서 그것을 표현해서 딴 사람들로 하여금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표현하는 게 저는 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춤은 호흡이 하고 마음이 움직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 춤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그 춤인데 종류가 이래 있는데, 미롱을 좀 생각해 주시면 돼요. 미롱까지는 그 어떤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미롱이라는 단어를 안 지가 몇 년 안 됐습니다. 몇 년 안 됐는데,
저도 이 연극을 하다가 미롱의 연극을 보고 그래서 출연을 하면서 이게 미롱이라는 말을 제가 알아서 가지고 보통 때는 그냥 뭐 이래 얼떨결에 허튼 춤에 이제 우리 보면 뭐 입춤, 허튼 춤 이런 게 뭐냐면은 그냥 즉석에서 그냥 그 시나리오라고 우리 간학에 있습니다. 시나리오라는 것은 시작해가지고 끝날 때까지는 누가 어떤 음악이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 그 흥에 따라서 막 갑니다. 그러다 가다 보면은 어떤 데는 필에 따라서 가야금도 가고 어떤 데는 가야금도 갔다 금우가 따라가고 뭐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이 시나리오가 적흥 연주 비슷한 게 있는데 그 적흥 연주에 맞춰서 추는 춤이 입춤, 허튼 춤 이렇게 합니다. 그 요즘은 이 춤을 보면은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춥니다. 그러면 그 음악에 맞춰서 이제 자기가 스텝하고 어디서 돌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저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하다 보면 제 춤도 따오기 춤도 추다 보면 우리 같이 추는 춤이 선생님이 출 때마다 자꾸 바뀌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제가 어떤 데 호흡하다 보면은 내장단 가야 되는데 흥이 쫙 나고 음이 바뀌면 그것이 내장단에서 6장단도 가고 막 가는 거예요. 어떤 데는 또 가락이 안 맞으면 2장단 해도 끝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춤이 이게 가락 음악 따라 그때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 미롱 보통 어떤 데 허튼 춤을 추고 어떤 데 한 번씩 이런 데 보면은 저도 웃어요. 잘 웃어요. 그 웃으면서 춤을 추고 사진 같은 거 찍어 놓으면은 웃고 있고 이래가지고 그럼 어제 좀 웃었네 이렇게 하는데 이 따오기 춤에서는 제가 아직까지 웃음을 한 적이 없어요. 도로 더 심각해지고 이제 그런 게 좀 있는데 그에서 미롱이 나와야 되는데 본래 미롱은 그 궁중무의 그 춘행무라고 거기서 하는데 거기서 그 마지막에 선생님이 가르치면서 미롱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궁중무에서도 미롱 나오기가 아주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집중을 하다 보면 특히 그거는 그 정제무 이런 거 궁중무 이런 데는 딱 짜여진 그 자세 거기서 춤을 추면서 거기서 어떻게 호흡을 하느냐 느낌에 따라서 이 미롱이 나와야 되는데 저희들 저만큼도 거기도 아주 어려울 거예요. 미롱이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아주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싹 이렇게 무아지게 들어가서 자기도 모르게 가야 되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뭐 참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무예라든지 이런 뭐 살풀에서도 잘 안 나와요. 근데 이제 다른 부채춤이라든지 뭐 이런 거 보면은 거기는 많이 웃어요. 막 웃으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좀 궁중무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뭐 살풀이 도살풀에서도 그래서 미소는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이제 요 근래 제가 미롱을 본 거는 그 대전에서 춤을 추시는 분인데 애기춤이라고 있습니다. 애기춤. 뭐 예전에 그 뭐라 하면 기생춤이라고 했대요. 예전에 뭐 지금은 이게 말이 잘못 전달돼요. 근데 기생이라는 게 자꾸 나쁘게만 생각하는데 예전에는 기생이 나쁜 건 아니었는데 뭐 이상하게 그 뭐 일제시대 오고 이러면서 뭐 그걸 뭐 광기라면서 자꾸 나쁘게 생각하는데 본래는 그게 문물을 겸비해야지 할 수 있는 춤이 그 기생춤인데 거기서 보면 애기춤이라고 하는데 뭐 그분이 지금 80 좀 넘었는데 같이 이번에 행사까지 했는데 탁 하는데 뭐 잘 못 그래요. 못 걷는데 춤을 추는데 뭐 아주 뭐 젊은 사람 못지않게 추면서 그게 보면 싹 웃어요. 좀 돌아가셨지만은 그 밀양 오북춤이라고 밀양의 범부춤이라고 하보경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도 거의 90 다 돼서 돌아가셨는데 제가 마지막 춤춘 걸 한번 봤는데 거의 거동을 못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춤을 공연하면은 야 가야 된다 따라 나오십니다. 나와가지고 한번 이렇게 하면 이제 부축해서 양쪽에 부축을 해서 마당에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이렇게 오면 이제 이렇게 싹 놓으면은 싹 엎드립니다. 싹 엎드리는데 음악 나오면 엎드려서 그냥 벌떡 일어섭니다. 그 90대는 하나도 못 서는 분이. 그래서 뭐 춤을 막 이렇게 치고 하고 한 2분 추다가 싹 앉습니다. 그럼 또 뛰들어가지고 싹 모시고 나오고. 그게 춤이 좀 그렇습니다. 춤하는 거는 뭐 그게 이제 미롱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때 예전에 제 대학 다닐 때 장구를 배우러 갔는데 그분이 그 무용하시는 분인데 교통사고나 다리를 못 써요. 그래가지고 한쪽 다리를 못 써가지고 뭐 이제 영주에 낙향하셔가지고 하시는데 그분도 그 자기 스승한테 장구를 물려받았는데 주무시다가 장구가 운답니다.
그러면 일어나서 장구 쳐줘야지 장구 소리가 안 나고. 그리고 저 공연하러 갔는데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서 춤을 추고. 그럼 뭐 어떨 수 없는, 그게 한순간에는 이게 자기 몸도 펴지고 막 이랬는데 그것도 잠시 한 1분 정도. 미롱을 위해서 저도 열심히 춤을 춰야 되는데 근데 요즘은 봐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특히 코로나 때문에 오락하는 데도 없고 가락하는 데도 없고 그래가지고 좀 작년은 더 어렵지만은 요 춤을 추는 게 혹시 가시다가도 저희들도 어릴 때 마찬가지입니다. 텔레비를 보면은 그 뭐 국악 이런 거 보면 다 끊는데 지금도 이래 혹시라도 왔다 갔다 하시다가 보고 있으면은 춤 추는 때가 오면 좀 같이 봐주시고 좀 느껴주시고 박수 치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그 춤추는 사람은 좋아할 겁니다. 그 힘이 되고 춤은 그 기본 제일 기본은 뭐냐 하면은 호흡입니다. 숨을 들이고 마시면서. 그러니까 제가 제일 예로 드는 게 뭐냐면은 그 옛날에 이 뭡니까 이 먼지털이 있지 않습니까? 먼지털이 보면은 막대가 있고 끝에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있으면은 이게 딱 치는 이렇게 가만히 탁 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탁 넘어갑니다. 탁 넘어가듯이. 그게 기본입니다. 그냥 쭉 뻗은 상태에서 그냥 쿵 떨어지면 여기에 몸이 떨어지면 있는 게 손목이 나가듯이 호흡도 어깨도 쿵 떨어지면 여기서 탁 고무줄 이렇게 뭡니까 이거 줄을 탁 치면은 쿵 뭐 요즘 애들 춤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춤이 여기서 어깨에서 그렇게 호흡이 중요. 춤에는 저는 어떻게 하는데 호흡을 좀 하라거든요. 호흡을 하면은 호흡을 하면 어깨가 올라갑니다. 어깨에서부터 떨어지면서 쿵 나오는 게 요게 손짓이거든요. 요게 손짓. 그리고 또 어떤 데는 예전에는 고조무용 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하다가 거기도 한 번씩 탁 치고 거기도 시선은 가는데 예전에 선생님들은 고개는 못 움직이게 했어요. 그냥 몸만 하라 그러는데 저는 머리 끝에부터 다 쳐야지 춤이라고 생각하니까 호흡과 어깨 하다 보면 고개도 끄덕끄덕거리고 거기도 시선도 가고 시선이 제가 제일 좀 좋아하시는 분이 무세종이라고 우리나라 그 퍼포먼스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마임 중에서 최고의 뽕이 있는데 거기도 어느 날 갑자기 하시다가 거의 무당 비슷하게 된 분인데 그분이 어떻게 하면 시선이 춤을 추서 넘어가면 그 시선이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하나도 안 놓치고 그대로 가거든요. 근데 지금 있는 춤추는 사람 보면 하다가 눈치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 모든 게 하나 정확하게 하나 춤이 끊기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선부터 호흡 끝, 발끝, 손끝까지 다 끝까지 잡아주고 느껴주고 하는 게 춤입니다. 그러니까 좀 처음에 하시는 분은 어려운데 근데 그 하면은 또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근데 가만히 서 있어도 막 춤이 되고 어떤 누워 있어도 막 저도 어떤 데는 막 춤이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춤을 추고 하는 게 이 춤입니다. 노래도 하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다가 노래도 막 흥얼흥얼해야 되거든요. 흥얼흥얼거려야 되거든요. 춤도 몸을 움직여야 되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따오기 춤인데 요게 딴 춤하고 다르듯이 요거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민속무의 뭐 살풀이나 이런 거하고 약간 다르게 이거는 이제 주로 저들이 하는 게 정중동 동중동 해가지고 조용히 있다가 갔다가 쿵 쳐서 딱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건무라 해가지고 도약이 합니다. 이래 갔다가 쿵 딱 이래가지고 나는 춤도 이런 것들 건무가 있고 있는데 여기 좀 딴 춤하고 좀 약간 맛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처음 무용하는 친구, 한국 무용하는 사람들도 처음 보면은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몇 번 하다 보면 이제 이 춤에 또 맛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춤이 가다가 서다가 또 날고 뭐 이런 어떤 춤이 있고 이게 이제 우리 춤의 특징입니다. 특히 이제 따오기 춤은 건무라 해가지고 정중동 이래 해가지고 아주 춤을 추고 요거는 따오기가 먹이를 찾아가는 것도 있고 먼 산을 바라보는 것도 있고 뭐 날아서 가는 것도 있고 이렇게 만들면서 좀 그렇게 따오기 춤을 좀 보급하고 왜냐면 따오기 창녕 우포 따오기가 좀 그걸 널리 알려야 되는 그것도 있고 해가지고 겸사겸사 그 따오기 춤을 만드니까 사람들도 뭐 좋아하시고 또 다음에 또 뭐 기회 되면 또 이제 좀 이래가지고 춤에 대해서 얘기도 좀 하고 그건 좀 뭐 시간 되면은 또 몸주도 좀 배우고 기본 몸주도 배우고 하면 좋은데 그 제일 처음에 이제 이 새가
갑니다 그냥. 이런 건 자리 잡는 거 그런 거 있고 뭐 먹이를 먹으러 할 때는 딱쿵 하이두 쿵 와서 즉 뭐 이런 것도 있고 좀 배우기는 어려워서 보기는 예쁜데 근데 하다 보면 또 재미는 있고 이 춤은 좀 힘이 들고 동둥동 정릉도 가다가 안 가고 또 가다가 또 안 가고 안 가다가 가고 뭐 이렇습니다. 그렇게 춤은 좀 건물에 좀 힘이 좀 드는데 없으면 오늘 이렇게 마치고 또 다음 또 예 고맙습니다.